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캘리포니아 모게지 릴리프 프로그램 업 투 8만 불까지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포털이 오픈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시뮬레이션 해드릴게요. 사이트 동영상 밑에 다시 한번 링크 해드릴 거예요. camortgagerelief.org고요. 여기 쭉 내려 보시면은 How to Apply라고 되어 있는 데에서 Get Started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Get Started를 다시 한번 누르시면은 기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요, 해당되는 거에 전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2020년 1월 21일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그러면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2021년 12월 27일, 즉 지금 포털이 27일 오픈했으니까 지금 오픈된 이 시점 이전에 최소 2개의 모게지 페이먼트가 밀렸느냐 그 얘기예요. 즉 2달 이상 모게지 페이먼트가 밀린 분이 우선권이 있는 거로 보이죠. 세 번째는 거주 이 프라퍼리가 한 개만 소유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뭐 두 군데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이 두 개라 한 곳은 렌트 주고 한 곳은 거주하고 계신다 그러면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그 프라퍼리만 가능한 거죠. 다섯 번째는 프라이머리 모게지 론, 즉 여러분들이 만 세컨 모게지, 뭐 서드 모게지 이렇게 한 건 안 되고 맨 처음에 받은 메인 모게지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은 이 프라퍼리가 비즈니스 LLC 혹은 LP, LLP로 소유가 됐는지 그 체크하는 건데 보통 여러분들이 인베스트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당이 안 되면은 체크를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맨 밑에는 모기지 지원을 신청하는 프라퍼리의 집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집 타입에 대해서 싱글 패밀리인지 콘도인지 두 유닛짜리인지 다 기타 이렇게 다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단 occupied 거주를 하고 계시는 그 집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See Result를 누르시면은 자격이 되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You may be eligible 이렇게 나와야 돼요. You are not eligible 이렇게 나오면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You may be eligible이라고 나오신 분들은 Complete Application 눌러서 이제 서류들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로그인 아이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맨 밑에 Register Now 이거 누르시면은 기본적으로 아이디, 이메일, 이름, 뭐 비밀번호 적는 것도 기본적으로 아시죠? 대문자, 소문자, 숫자, 스페셜 캐릭터 이렇게 넣어가지고 서밋을 누르시면은 이메일로 이렇게 베리피케이션 번호가 옵니다. 이 번호를 신청하시는 사이트에 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Verify 누르시면은 컴플리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저네임 선정하신 거 하고 패스워드 입력하신 다음에 Sign On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Welcome 돼 있죠. 그래서 Start New Application 클릭을 하고요. 신청하시는 분의 이름 쭉 적으시고 생년월일, 전화번호, 뭐 이메일은 항상 2번으로 되어 있어요. 소셜 번호. 부부가 2분이면은요. 일단 메인 한 사람만 일단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에 추가로 만약에 50대 50이다 그러면 세컨 홈 오너가 들어가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홈 오너니까 한 사람만 일단은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밑에 주소 입력하시죠. 1.3 질문에 싱글 패밀리인지 좀 전에 물어본 그 질문이 있어요. 거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1.4는 총 가구 수예요. 만약에 임산부다 그러면 그 아기까지 태어날 아기도 계산을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일 경우에는 2, 자녀가 한 분일 경우에는 총 가구 수가 3. 근데 임산부다, 아이도 하나 있다 그러면 총 4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5 질문은 2020년 1월 21일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느냐 질문에 yes, no로 답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샘플처럼 쭉 yes, yes, yes 다 하시는 게 좋겠죠. 1.6 질문에는 2021년 12월 27일 이전에 최소
두 개의 모게지 페이먼트, 즉 두 달 이상 돈이 밀렸느냐 그 질문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내야 될 페이먼트에 어려움이 있거나 밀린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이미 오늘 신청하는 날짜 기준으로 페이먼트가 두 달 이상 밀린 분들이 우선권이 있는 걸로 보이죠. 1.7 질문. 이전에 제가 다 설명드린 거 똑같아요. 하나의 거주 프로퍼티를 오wn하고 있느냐. 뭐 두 군데에 거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yes라고 하시는 게 좋죠. 1.8 이 질문에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게 primary, 그러니까 주 공간이냐 이거예요. 거주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yes. 1.9는 첫 번째 모기지 페이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컨 모기지 낸 거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yes라고 들어가셔야 되고 1.10 여기는 비즈니스가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다 개인 이름으로 다 집을 사시니까 여기에는 no라고 하셔야 좋겠죠. 1.11 이 질문에는요. 1.11은 여러분들이 세컨 모기지 페이먼트나 라인 오브 크레딧 같은 기타 다른 집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은 게 있느냐, 뭐 린 걸린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거에 대한 yes, no로 답을 하시면 되고 1.12는 이니셜 론 어마운트니까 맨 처음에 이 융자를 받으셨던 그 금액, 집을 처음 사셨을 때 그 금액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13는 18세 이상 성인이 같이 거주하고 있느냐 그 질문에 yes, no인데 이건 제가 볼 때 만약에 18세 이상이다 그러면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8세 이상 성인 자녀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혹은 가족, 다른 가족이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no라고 답하시면 돼요. 이거는 세금 보고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다 여기에 답을 하셨으면은 맨 오른쪽에 Save and Continue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가는데 여기는 수입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여기 수입 증빙은요. 월로 받는 건지 연으로 받는 건지 그걸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 신청하는 시점 기준으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 가령 월 뭐 5,000불이다 그러면 monthly 5,000불. 지금 현재 만약에 급여가 줄었으면 급여 줄은 지금의 금액으로 하시면 돼요. 원래는 뭐 5,000불 받았는데 잠시 코로나 때문에 뭐 3,000불로 줄여졌다 그러면 5,000불이 아닌 지금 현재 받고 계신 3,000불 그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수익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데 이거는 페이스톱이 좋겠죠. 거기에 2021년 총 지금까지 받은 수입에 대해서 얼마인지 증빙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서류가 아직 준비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내년 1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12월 거 그로스 인컴 나오는 페이스톱 업로드 하시고요. 아직 세금 보고 자료는 없으니까 기타 다른 수입을 증빙할 수 있으면 그 서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은 Save and Continue 누르시면 돼요. 2020년 1월 21일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해당이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에서 해당되는 거는 다 첨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만약에 직장을 잃은 경우 아니면 자영업자분들은 비즈니스를 문을 닫았을 경우 그런 경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은 하고 있지만 시간이 줄었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차일드 케어 기타 다른 비용들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엘덜리니까 뭐 누구 장애가 있거나 어르신을 모시고 살거나 가족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타 비용들이 들어가는 분들 또 그 밑에 제가 체크한 데 보면은 이제 아파서 뭐 갑자기 이 스트레스 때문에 뭐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당 사항이 있는 거를 전부 마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ave and Continue 누르시면 되고요. 모기지 이제 금액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최근 모기지 스테이먼을 첨부를 하셔야죠. 거기에 얼마가 밀려 있는지 현재 밸런스가 얼마인지 그게 나와 있죠. 오른쪽에 에스크로 어카운트 스테이먼은 재산세에 나오는 그 스테이먼 첨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11월까지 만기가 되고
또 내년 2월까지 두 번째 페이먼트 만기가 있는데 아직 요번에 페이먼트 못 하신 분들은 그 스테이먼트 다 올리시면 됩니다. 파일 업로드는요, 여기 화살표 돼 있고 구름처럼 되어 있는 거 거기 누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파일 첨부하실 수 있고요. 첨부한 후에 밑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클릭해서 제대로 서류를 업로드하는 건지 혹시 엉뚱한 서류를 업로드하는 건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4.2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타 4.2는 모게지 회사에서 이 지금 어떤 다른 옵션을 받았는지 로스 미리게이션 옵션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론 모디피케이션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커뮤니케이션 한 적이 있는지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yes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아예 커뮤니케이션도 안 했다 그러면 노력을 안 한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권은 일단 커뮤니케이션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나 혹은 승인이 거부됐거나 이런 분들이 더 우선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4.3는 스테이먼트에 나와 있는 모기지 회사 이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렌더 이름인데 보통은 이 이름이 동일해요. 아주 특수한 론을 갖고 있는 경우 아닌 경우에는 혹시 다를 경우에는 다르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이제 론, 모게지, 융자, 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밑에는 이 지금 밀린 금액 있죠.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론 미리게이션 신청해가지고 지금 포베리언스 신청해가지고 그 밀린 금액 그 금액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밀린 거를 지원을 해주니까.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이 40만 불 원래 융자가 있었는데 포베리언스 신청하면서 뭐 4만 불이 밀렸다. 그러면은 지금 44만 불이 돼버렸지만 실제로 밀리기 전에 40만 불로 돌아가기 위한 4만 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금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만 불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는 스테러스 오브 어카운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비하인드 온 페이먼트 밀렸다 이거죠. 그리고 포베리언스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로스 미리게이션 신청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는 전부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뱅크럽시 중이신 분들은 뱅크럽시라고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모게지 페이먼트는 밀린 돈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월 모게지를 얼마를 내고 있는지 그 금액을 적는 거고 밑에는 그 금액에 프라퍼리 텍스나 아니면 집 보험이나 뭐 HOA나 이런 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포함이 안 되면 체크 안 하면 맨 아래 질문은 안 나와요. 근데 보통 이제 모게지 페이먼트에 프라퍼리 텍스나 집 보험이 포함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체크를 하면은 이 밑에 그 월 페이먼트에서 재산세 포션이 얼마인지, 집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 금액을 나눠 적는 거예요. 그럼 그 차액분이 실제로 모기지 페이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Save and Continue 누르시면 되고요. 서류들을 업로드를 하셔야 되는데 맨 첫 번째로는 최근에 받으신 거주를 하고 계시는 유틸리티 빌. 그래서 여기 내용에는 실제로 그 주소에 유틸리티 빌이 있다는 거는 거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기를 쓰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반드시 밀려야만 올리는 건 아닙니다. 최근 2개월 스테이먼트 전체 페이지, 뭐 앞에 한두 장이 아니고 올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액티브하게 일어났던 트랜잭션까지 전부 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 페이지를 최근 2개월이니까 보통은 11월, 12월 스테이먼이 되겠죠. 그리고 뱅크럽시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다큐멘트 혹은 승인을 받은 거 이 서류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맨 밑에는 여러분들이 모게지 론 모디피케이션 같은 거 신청하거나 기타 다른 프로그램 신청했는데 은행으로부터 거부된 서류가 있으면 그걸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신청은 했지만 아직 가타부터 말이 없이 그냥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아무 서류 업로드 안 해도 되죠. 맨 밑에 거는. 그래서 보통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해당되는 분만 업로드 하시고 안 계시면 그냥 이걸 스킵하시면 되는 거예요. Save and Continue. Third Party Authorization 폼에 승인을 한다 그러고 그냥 간단하게 체크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하우징 파이낸스 에이전트가 여러분들의 기타 정보들을 다 확인을 하는데 승인을 하느냐 그거예요. 크레딧 점수도 볼 수도 있고요. 인컴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은행 밸런스 기타 여러 가지를 이 신청서에 관해서 제출하는 서류들 기타 관련된 것들을 전부 확인을 하겠다. 그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거예요. 밑에는 고용 증빙에 대한 확인 서류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요 양식은 여기 다운로드 템플릿이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기존 고용주가 본인들의 양식이 있으면 그 서류로 받아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냐면은요. 회사에 기본 양식들이 대부분은 있어요. 뭐 지금 인사과나 이런 데 연락을 하시면은요. 이런 서류 기본적으로 좋은데 뭐가 이제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 Employment Verification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이 서류를 작성해 주는 날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회사 기본적인 정보, 컨택 번호, 그리고 사인이 반드시 있어야 모든 서류들은 인정을 받아요. 지금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회사에서 월 얼마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증빙하면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재직 증명서예요. 한국말로. 그래서 그 재직 증명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다 작성을 한 다음에 뭐 반드시 꼭 회사 사장님이 사인 안 해도 돼요. 인사과를 담당하는 총 매니저면은 매니저 사인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사이트에서 나오는 기본 포맷이기 때문에 그 형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요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영업자분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양식이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양식은 좀 어떻게 추가해야 되는지는 제가 조금 더 알아는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케줄 C 지금 보고 하는 것처럼 총 매출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거를 조금 지금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인컴 스테이먼트 템포리 텍스 리턴을 올리든지 하면서 뭔가 추가로 진술서 같은 걸 좀 적으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 질문은 통계를 위한 거지 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뭐 더 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 히스패닉이냐, 넌 히스패닉이냐, 아니면 아시안이냐, 그리고 신청하는 분이 여자분이냐, 남자분이냐, 이게 지금 기본적인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프라이머리 랭귀지는 코리안이라고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청서도 사실은 한국말로 할 수가 있는데, 한국말이 제대로 사람이 리뷰하고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어떤 기계적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말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영어로 시뮬레이션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한국말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틀은 이렇다라는 걸 아셔야지 그 한국말이 더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save and continue. 그러면 이 지금 내용을 어떻게 소스를 알게 되었느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소개로 했거나 아니면 소셜미디어에서 봤거나 기타 뉴스에서 봤거나 이런 거를 해당하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이미 설명 다 드렸어요. 자, 크레딧 점수 다 보겠느냐, 막 여러 가지 기타 질문들인데 이 내용을 다 마크를 하셔야만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샘플처럼 쭉 체크를 하신 후에 맨 밑에 시그너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들어오라고 되어 있으면 마우스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타이프라고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럼 타이프 누르시면은 밑에다가 이름을 풀네임을 적으실 수 있어요. 그럼 밑에 자동으로 이렇게 사인된 양식처럼 이 사인이 나와요. 이렇게 한 후에 서류 올리시면서 실수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권장해드리는 거는 바로 Submit을 누르지 마시고요. Save and Exit을 눌러서 다시 한번 기존 서류들을 다 리뷰를 한 번 더 해보시고 첨부 파일도 제대로 올라갔는지 혹시 날짜가 잘못된 서류가 올라갔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업로드 하실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다 서류 문제없이 업로드하고 타이핑도 다 잘 쳤고 정보 정확하게 넣었다 그러면 Submit을 누르시면 돼요. 기본 신청 절차는 끝났고요. 추가로 이제 만약에 뭐 서류가 잘못되거나 그 다음 단계 진행해야 될 경우에는 이메일로 안내가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팔로우업 하시고요. 이메일 올 때 종종 스팸 메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팸 메일도 간혹 확인을 꼭 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